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만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생각한 건 어떤 이유냐면,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궁금했던 게, 편의점의 편의점주분, 사장님들은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는 상품을 받아서 파는데, 만약에 이 상품이 시장,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안 팔렸어요. 그러면 그 손해를 다 편의점 사장님들이 보는 건가요? 얘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그 재고를 다 사가지고 손해를 보면 그 비용을 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을 설사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 주변 상가나 주변의 그 어떤 인구 변동 때문에 어느 날 상품이 안 팔릴 수도 있어서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요번 달에는 얼마 정도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만약에 뭐 100개, 라면 100개를 떠넘겼어요. 근데 우리는 안 팔린다. 우리는 지금 기껏 해봤자 한 달에 열건 당신네 본사 상품은 10개밖에 안 팔린다라고 해서 거절을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편의점주 사장님들이 일방적으로 재고를 떠맡고 손해는 손해대로 다 보는 구조 아닌가요? 난 그래서 재고 문제를 생각할 때 재고를 지고서 부담하고 어떻게 저 가게들이 운영이 되는 거지? 물론 그 정도 이상의 이익을 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항상 재고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음식점이라면은 오히려 다를 수 있죠. 음식점이라는 매일매일 이게 소진이 되니까 상관없지만 편의점 같은 데 상품을 내놨어요. 근데 한 달 지났는데 뭐 어떤 새로운 종류의 뭐 무슨 참치 캔이나 뭐 음료수가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러면 그 손해를 다 점주가 지는 건가요? 그거는 본사에서 마케팅을 잘못했거나 상품 기획을 잘못해서 한 문제인데 왜 점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시장 경제의 원리에 과연 맞냐라는 건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대등한 경쟁과 협상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경제 제일 원리는 수요 공급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협상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미시경제의 제일 원리잖아요. 근데 미시경제에서는 수요 공급은 마치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협상력, 한마디로 강력한 힘의 균형이 서로 맞아야지만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권력에 대한 얘기는 미시경제나 이런 데서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원래 현실적으로 보려면 이제 대등한 힘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안 보고 내가 계약에 의해서 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힘, 그리고 내 본인의 순수한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게 시장 경제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개인과 단 한 명의 개인이라도 대기업의 어떤 뭐 삼성전자와 대등한 협상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만약에 이제 그런 사회가 된다. 뭐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닌데 만약에 이제 정말로 법과 제도가 그런 모든 사람이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라고 해서 당신이 오늘 만들었던 상품이 내일도 팔린다는 보장이 없고, 그거를 저기 일반 도매상이나 소매점에 떠넘기는 리스크 전가를 못 하잖아요. 리스크는 온전히 본인이 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기업도 상품을 만들다 실패하면 손해를
떠넘길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파산을 하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국가는 그 채권이나 어떤 그거를 무조건 저기 회수를 하게 만들어서 그 사장 집에 쳐들어가서 그 다음날 뭐 해서 빚을 못 갚았다. 뭐 대금을 못 지불한다. 그러면 뭐 봐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쳐들어가서 그냥 물건 다 뜯어가지고 그냥 자동차부터 다 팔아가지고 일단 하도록 만들어야죠. 아니면은 뭐, 예, 뭐 그렇게 해서 무조건 파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회라면은 어떤 부자도 내일 당장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일 겁니다. 그래서 부자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자영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지금 코로나 뭐라든지 생겨서 지금 안 돌아가요.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인의 책임이니까요. 내가 언제 음식점을 열어서 물건을 팔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못 팔면 파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예를 들어서 봐주고 뭐 이렇게 하면 대기업도 똑같이 봐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봐주지 않고 바로 그 기업, 그 소매 작은 기업도 파산해서 가족들이 알거지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대기업도 사장도 내일 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일 누구든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 국가는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아이들과 아기들이 길거리에 떠앉든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대주거나 봐주는 순간 똑같이 대기업도 봐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결국은 우리 봐줘. 그러면 봐주는 대신에 은행은 손해를 보고 정부가 손해를 보고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보면서 그 또 대기업은 그 손해를 그 다른 기업이나에 전가를 할 수 있는 게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만약에 제대로 작동한다면 모든 사람은 파산해서 알거지가 되든 말든 정부는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전제 조건은 당신은 당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권력 관계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순수하게 당신의 의사결정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서 당신이 결정을 하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이게 시장 경제의 핵심 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수요 공급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당신이 회사를 찾아 상품을 만들었는데 안 팔린다면 그거를 가맹점한테 떠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팔리면 그 물건은 전부 회수가 돼서 당신이 가져가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지니까 당신만 파산합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당신 외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예, 아주 좋은 거죠. 아름답죠.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책임을 전 사회에 분산시키는 어떤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그 채권을 떠안고 뭐 세금으로 갚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당신만 파산하고 당신만 죽습니다. 그 대신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 경제는 안정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파산의 책임의 리스크가 전파가 돼가지고 공황이나 불황이나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오지 않는 사회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인 모든 책임은 개인이 다 짊어지고 뭐 한강에 가서 또 한강에 뛰어내리든지 뭐 아니면 알거지가 되든지 뭐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다. 네 번째. 당신이 만든 회사가 매력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즉시 내일부터 안 나와도 그만입니다. 그게 대등한 협상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내일 내 삶을 위해서 사실은 이 기업의 삶을 의존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럼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죠. 뭐 내가 내일 일을 안 해도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제가 월급을 더 줘 했는데 안 줘.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부터 안 나갈게.
이렇게 어떤 계약 관계여야 되는 거지. 그게 고용 관계면 안 된다는 거죠. 고용 관계면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힘의 불균형이 생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베이스로 모든 국민이 깔려 있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이제 안 써도 되는 사회가 돼야 그다음부터 이제 노동자가 노동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사회가 돼야 사장님도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고용은 됐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고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계약이기 때문에 뭐 한 달 일하고 딱 한 두 달 일하고 한 6개월 일해봤는데 이 회사 별로 뭐 잘 돌아가지는 않고 사장도 그 비리비리하네. 그래서 내일부터 말도 없이 안 나와요. 그래도 그만인 그런 사회가 돼야 노동자와 이 사장의 어떤 회사의 어떤 그 힘의 균형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회사들 어느 날 딱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이상한 임원이 와가지고 이상한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아침 딱 나오면은 노동자들 하나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즉시 파산. 네. 이렇게 해야 경쟁력이 생길 거 아니야, 회사는. 왜냐면은 능력이 없고, 저기 뭐, 일이 비리비리하고, 임원이 좀 바보 같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바로 떠나가지고 그 회사는 물건이 어떻든지 간에 노동자들이 내부에서 잘 아니까 즉시 파산. 뭐, 이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파산합니다. 내부를 가장 잘하는 노동자들은 감을 잡고 다를 떠나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에 안 붙어 있어도 밥은 먹고 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파산. 뭐 이렇게 하는 맞는 거죠. 그래서 5.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망할 수 있고 근데 망해도 우리 사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책임은 니네들만 지는 거니까. 대기업의 주주와 회장도 어느 날 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아서 알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부자 사장이 어느 날 거지로 노숙자가 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그 노숙자가 어느 날 또 기회를 잡아서 또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정부에서는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전해서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파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플레이어들이 시장 플레이어들이 나와서 삼성전자에 도전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 망해도 별 상관없다. 그러면 국가가 다 그 기술과 그걸 다 회수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한테 줘버리는 거죠, 강제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망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국가가 달려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장부터 다 몰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술부터 해서 그냥 다 몰수해가지고 회수를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저기 새로운 기업을 되팔아 버리는 뭐 그래도 되는 거죠. 네. 자, 리스크는 크지만 기회도 그만큼 큰 그런 사회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고 반대로 언제나 내일 길거리로 쫓겨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로 그 이론적으로 얘기한 시장 경제가 구현되는 거겠네요. 그죠?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갖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내일 길거리에 쫓겨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엄청난 부자가 내일부터 내가 새로 도전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기회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주어지고 또 파산의 위험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런 사회. 멋있는 사회인가요? 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사회를 원하지 않느냐? 왜 이런 사회를 지향하지 않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권력자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고 책임은 분산시키는 구조라서 그렇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한다면 엄청난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권력 관계의 문제라기보다 과연 이렇게 돼서 내일 아침에 당장 파산할 수도 있고 막 엄청나게 뭐 큰 부자가 갑자기 될 수도 있다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정신병에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 봤는데 아무도 회사에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나는 알거지가 됐어. 내가 지금
애도 키워야 되는데 학교도 못 보내고 길바닥에 나 앉아서 이제 국어를 해야 돼. 그럴 가능성이 50%야. 그런 사회에는 모든 사람이 정신병에 걸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미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냐 이거죠. 시장 경제를 순수하게 시장 경제 그 자체를 밀어붙여서 시장 경제를 구현하면 어떤 인간도 이런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안정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이론적으로 100% 밀고 가면 인간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경제를 말로 떠들어 봤자 우리는 사실은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거지. 뭐 내일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갑자기 그러다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사회에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천천히 좀 그 힘들더라도 착실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월급도 받고 삶을 구현하고 하는 미래가 예측되는 안정적인 사회를 원하는 거지. 파산의 위험에 늘 공존하는 이런 시장 경제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런 사회가 되면 누구도 이런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불안해가지고 누구도 못 삽니다. 예. 그렇게 살라고 해서 다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다 지금 알코올 중독해서 병원에 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경제 이렇게 떠드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서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경쟁하는, 예, 그래서 대기업과 개인이 1대1로 경쟁하다가 누군가가 대기업의 어떤 비리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폭로하면 바로 그 대기업은 내일 망할 수 있다. 참 좋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다 파산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이게 좋은 건가요? 예. 그 안정성이 없죠. 사람이 원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회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적당히 이제 경제도 성장하면서 적당히 안정성도 있으면서 적당히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되는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원하면서도 그래 그런 경제도 늘 성장하길 바라는 이 모순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경제를 실제로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약간의 마켓이 있는 시장 경제는 활성화되지만 사회 전체는 공산주의적인 체계로 돌아가는 사회를 원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지. 시장 경제가 무조건 선이냐? 시장 경제를 해야만 경제가 발전하냐? 그런 경제 발전을 사람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시장 경제를 순수하게 밀어붙이는 순간 이런 식의 정신 나간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모순된 요구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전도 하면서 사회도 안정적이면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혼합의 비율이 문제인 거겠죠. 그 공산주의직 사회주의식 정책을 좀 더 많이 늘리가면서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도 도모할 것이냐, 아니면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이냐, 약간의 이게 둘 사이에서 사실은 이게 혼합적인 어떤 문제이지, 이제 지금의 사회에서는 뭐 시장 경제는 맞고 뭐 사회주의 경제는 틀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뭐 빅데이터나 뭐 인공지능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기 사회주의 경제가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책에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시장을 어떻게 숨통을 열어놓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체제인데 거기에서 일단 시장은 돌아가는 게 더 좋으니까 좋다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전면적으로 허용을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일종의 구멍을 뚫어서 그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어느 산업에선 돌아가지만 어느 산업에서는 국가가 독점해서 끌고 가고 그 독점에서 얻은 이득을 뭐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나눠주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세금을 걷어서 어느 정도 주택 공급도 해주고
뭐 수도 공급이나 전기 공급도 해서 국민들이 사는데 부담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는 거지. 어느 정도의 사회주의적인 성격과 시장 경제의 성격이 혼합돼서 사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거지. 자꾸 무자르듯이 시장 경제는 무조건 좋은 거고 사회주의는 나쁜 거고, 거꾸로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주의는 좋은 거고 시장 경제 나쁜 거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사회는 없어요, 사실. 존재하지 않는데 자꾸 이제 말로는 뭐 이렇게 떠드는데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다. 이상입니다.